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암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남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적당히 교활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착하지 말고 적당히 나의 실리도 챙길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라. 자기 귀에 제일 먼저 닿는 이야기를 믿고 귀에 들리는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찬밥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은 발이 빨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뒤늦게 들려온 진실은 거짓 속에서 힘을 잃는다. 한 가지 대상만 보고 결심해도 안 되고 한 가지 주장만 듣고 판단해도 안 된다. 결심이나 판단은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비둘기처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행동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는 아주 쉽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쉽게 믿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은 남을 신뢰하는 법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해서 속는 경우도 있다. 남에게 속지 않고 속임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에게 많이 속아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 체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관찰하며 그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교활한 사람들이 함정을 많이 팔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의심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속을 만큼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선량함을 동시에 갖추라. 그러나 괴물이 되지는 말고 천재가 되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줄 알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악한 사람들의 함정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탁월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식물과 광물의 특성을 아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다. 금속은 음향으로 알아보고 사람은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행동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심성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대화를 통해 교양을 길러라. 친구들을 스승 삼아 대화를 하면 즐거움과 동시에 지식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랑한 분위기로 대화를 즐긴다. 이렇게 하면 대화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도 있다. 요구가 없는 한 결코 알아서 먼저 해명하지 말라. 그들이 요구해도 필요 이상의 해명은 큰 실수이다. 적절한 기회가 오기도 전에 미리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해명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의심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내면 남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럴 때는 자신의 고결한 행동으로 남들의 불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다. 충고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의 암시만 주되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을 환기해 주려고 할 때는 당신의 충고가 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암시만 주는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슬쩍 암시만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좀 더 깊이 건드리는 충고를 해야 한다.
그가 일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도록 하라. 대부분의 일은 단순히 그것을 해내려는 시도조차 안 함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말고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친구라 할지라도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현실에서는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당신과 싸울 배신자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지 말라. 반면에 적에게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 문은 관용을 베푸는 문일수록 더 안전하다. 오래전 했던 복수가 때로는 오늘의 큰 고통이 되고 과거 복수하고 느꼈던 기쁨은 깊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떠한 대인관계든 아주 완벽히 끊어버리지는 말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좋은 평판이 항상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적으로서는 만만하지 않은 상대가 될 수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친구도 등을 돌리며 원한에 사무친 원수로 변하고 타인의 결함을 들추어내어 자신의 실패를 숨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물을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고 사물이란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눈에 비치게 마련이다. 관계를 아주 완벽히 끊어버리면 누구든지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우선 당신이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말로 시작해서 인내가 부족했다는 비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경솔했다는 비난을 언제나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이 분노의 폭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라. 이미 내린 결정도 다시 확인하라. 무슨 일이든 다시 생각해보면 더욱 안전해진다. 특히 행동 방침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을 강화하거나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처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얻은 것이므로 더욱 고맙게 여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그 가치가 더 높은 법이다. 반면에 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거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한창 부풀었던 기대감이 다 식어버리고 나면 거절당할 때 느끼는 반발도 그만큼 약해지는 법이다. 상대방이 답변을 재촉할 때에는 일단 미루는 것이 좋다. 그것이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남들로부터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명성을 얻은 자의 불행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법이다. 현실은 상상의 세계와 일치할 수가 없다. 이상을 꿈꾸기는 쉬워도 그 이상들을 현실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상상력이 희망과 결합하면 실제 존재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양산한다. 희망에 지나치게 부풀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의 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미리 확보하고 지나친 기대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신의 가장 큰 결함을 깨달아라. 누구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과 맞먹는 단점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 단점이 욕망으로 커지면 당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명함을 당신의 동맹군으로 삼아 싸워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단점을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단점이란 일단 알려지고 나면
쉽게 정복이 되며 특히 자신의 단점을 관찰하는 사람들과 같은 각도에서 바라볼 때 더욱 쉽게 정복된다.